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 그 새로 나온 책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에서 강조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성장을 한다, 실적은 찾았는데 이 실적에 맞게 기업의 지금 주가 상태가 어떤가라는 걸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PER이라고 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요. 그게 시가총액, 아까 주식수 곱하기 주가라고 했죠.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을 언제 당기순이익이냐, 미래의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끌어와서 2025년, 2026년에 실적을 안다면 그때의 실적과 현재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주가의 버블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2차전지 대표 양극재 기업들이죠.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의 2025년 실적 기준 PER을 각각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요. 에코프로비엠은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3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한 22조 정도 되죠. 그럼 22조를 2,300억 정도로 나누면 PER은 거의 100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00배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투자금을 시가총액만큼 투자를 했을 때 100년치의 당기순이익 2,300억씩 100년치를 모아야 23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투자금 회수가 안 돼요. 그런데 2025년 당기순이익이 7,4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네이버 증권 예측치가요. 그러면 2025년에 PER을 대입을 해보면 시가총액 22조와 7,400억을 비교해보면 PER은 30배 정도.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실적이면 회수할 수 있다. 우리가 PER 30배는 좀 약간 높다 정도지, 이게 과하게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에코프로비엠이 올랐느냐? 2025년 7,400억 정도의 실적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는 선행해서 오른 거고요. 한때 PER이 50배가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배가 넘다 보니까 2025년 실적으로 PER이 50배가 넘다 보니까 단기 과열이고 버블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지금 PER이 30배다. 여기서 더 빠지면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2025년 실적,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생산 능력, 설비 투자를 얘기했지만 설비 투자는 꾸준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매출액 증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 미국의 정책적인 훈풍,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만약에 2025년 실적 기준으로 주가가 더 빠져서 PER이 20배다. 그러면 저 같으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2026년 실적이 또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게 올 하반기 정도 되면 2026년 실적 예측치가 증권사 리포트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25년보다 2026년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2025년 실적이 한 7,7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예측하거든요. 시가총액은 23조예요. PER을 계산해보면 29배 정도.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한 30배 정도 그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이제는 좀 약간 여기서 더 빠지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우리 배터리 아저씨의 8종목에서 빠져 있어요. 조금 책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덜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8조 원대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예측치가 7,100억. 물론 1분기 실적은 조금 덜 나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실적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2025년 실적 기준 PER은 1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양극재의 대표적인 세 기업 중에 LNF의 상대적인 어떤 주가 버블 정도는 좀 낮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 LNF의 저평가 상태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눈높이를 맞춰주면 한 1년 후 정도 그 예측치를 맞아간다면 가장 상승폭이 클 수도 있는 거죠. 그 전제는 실적 예측치만큼 아웃풋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7월 달 말 정도 되면 실적 2분기가 나와요. 그 2분기가 시장의 컨센서스만큼 나와준다면 우리가 이제 이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거보다 이제 더 오르거나 조정을 보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7월까지는 이 조정이 뭐 유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7월달 실적이 나온 거를 가지고 오를 거냐 내릴 거냐의 어떤 향방이 정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거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거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서 계속 가는 거고요. 미래의 실적을 끌어오니까 테슬라의 PER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의 주가 상태가 너무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침착맨에 출연해서 2차전지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조정이 와야 된다, 막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주가를 지금 대비해 보면 막 3-4배에서 4-5배 이상씩 올랐거든요. 그 근간에는 결국 실적 개선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년 전 실적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당기 순이익이 469억. 그런데 재작년 2021년에 1000억, 그리고 작년은 2300억. 이렇게 2배 이상의 상승폭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2년여 만에 폭등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이런 성장성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신 분들은 이번에 2차전지 조정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2차전지 ETF를 사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2차전지 ETF들을 좀 주목해보는 것, 이번 조정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와, 작가님, 저희가 안전한 종목, 그리고 또 새로운 눈여겨봐야 할 종목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작가님, 지금 첫 번째 지수 추종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아무래도 우상향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협동 로봇 이야기, 저도 이거 많이 느끼는 게 요즘 치킨집에 가보면 로봇이 그 통닭 튀기는 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봐도 와, 저거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봇 주식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단기간 그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2번 정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게 이제 로봇 기업이 어떤 테마 이슈를 일으키면서 단기간 급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리고 한 2-3년 후에 실적 예측치를 대입해 보면 약간의 버블이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 버블은 결국 좀 기술 개발과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한 1-2년 정도는 좀 이 매출이 좀 정체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기술 측면에서 기노브로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반도체 소부장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너무나도 핫해져 버린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PBR과 PER을 이제 이용한 주가 버블을 찾는 그런 방법들도 좀 가르쳐 주셨고요. 네, 한 가지 이제 2차전지에 좀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2차전지 기업들이 모두 상승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대표적인 양극재 주가 올해 급등한 종목과 솔브레인이라는 분리막 업체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매출액이 2,300억에서 2025년에 7,400억대까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브레인은 작년에 1,600억대의 당기순이익이 2025년에 2,200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솔브레인은 크게 올해 영향을 못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모두 급등했겠니 했지만 이런 실적에 따라서 급등의 폭이 달랐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또 조언을 하자면, 요즘 우후죽순처럼 2차전지 투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바이오 임상실험이 성공하니까 우후죽순 막 바이오 임상실험한다고, 코로나19 때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고 주가가 막 10배 폭등하고, 그런 기업들 지금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좀
코어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2차 전지 기업,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된 실적 예측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압축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모아놓은 게 2차 전지 ETF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ETF는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심으로 상위 종목들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그 2차 전지 카더라 투자에서 뭐 급등을 맞을 수도 있지만 급락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따라가지 않는 테마성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묻지마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검증된 기업 중심으로 개별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검증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라는 이름만 보고도 아무것도 기업 정보에 대한 이야기나 공부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업을 하나 분석하고 또 종목을 선택할 게 공부를 꼭 해야 한다는 거. 네. 주식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죠. 네, 알겠습니다.